조용한 어느 저녁, 몸은 분명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며 잠자리에 누워도 눈은 말똥말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혼자서 묵묵히 견디고 있는 갱년기 증상입니다. 갱년기는 보통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찾아옵니다. 여성의 몸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몸과 마음 전반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히 생리의 끝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안면홍조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얼굴과 목, 가슴이 화끈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갑자기 열이 올라 당황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밤에는 더 심해져 이불을 덮었다 벗었다 하다 결국 잠을 설친 날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호소하시는 것이 수면 장애입니다. 잠들기 어렵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여러 번 깨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습니다. 이 만성적인 피로는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로 이어져 내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라는 불안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갱년기의 가장 힘든 부분은 감정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예전 같으면 넘겼을 일에 눈물이 나고 사소한 말에 마음이 상합니다.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나서 혼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우울감, 공허함, 갑작스러운 불안은 스스로를 예민해진 사람으로 몰아붙이게 만듭니다. 신체적인 변화도 분명히 느껴집니다. 근육량이 줄고 배와 허벅지에 살이 쉽게 붙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손목이나 무릎 통증이 잦아집니다. 질건조, 성욕 감소, 요실금 같은 증상은 말하기조차 조심스러워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증상이 겹치면 이게 병인가요? 나만 이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 변화의 시기이며 많은 부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활 리듬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이 오지 않아도 기상 시간만큼은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밤에는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독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수면의 질을 서서히 회복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을 받으며 걷는 시간은 호르몬 균형과 우울감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조금씩 병행하면 관절 통증과 체형 변화도 완화됩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 조절입니다. 콩, 두부, 된장처럼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과 술, 매운 음식은 안면홍조와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피로감과 두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연습입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우셔도 괜찮습니다. 일기나 메모로 하루의 감정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건 내가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의 변화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는 나만의 회복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혼자만의 차 한 잔, 조용한 음악, 짧은 산책을 가지십시오. 스스로에게 누군가를 돌보느라 평생 미뤄두었던 나를 스스로에게 이 시기에 다시 챙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갱년기는 인생의 내리막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잘 살아온 몸이 보내는 신호이며 스스로에게 앞으로의 시간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조정의 과정입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겪고 계신 변화는 스스로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이며 스스로에게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갱년기를 겪는 아내와 엄마를 둔 가족들도 보통 이런 일상이죠. 저녁 식탁 위에 반찬은 차려져 있었지만 식구들의 말수는 적었습니다. 엄마는 젓가락을 몇 번 들었다 내려놓더니 먼저 들어갈게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남편과 아이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갱년기를 겪는 가족 곁에서 남편과 자녀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답처럼 보이는 말보다 함께 버텨주는 태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내는 요즘 자주 피곤해 보였습니다. 예전엔 웃으며 넘기던 말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일에 눈물을 보이곤 했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다들 힘든데 당신만 힘든 것처럼 굴지 마. 그 말들은 악의가 없었지만 아내의 마음에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확인으로 남았습니다. 갱년기를 겪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건 증상 그 자체보다 혼자만 이상해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우연히 아내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을 켜지도 않은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 이건 짜증이 아니라 견디는 중이구나. 그날 이후 남편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또 그래? 대신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그만 좀 예민해져 대신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요? 조언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같은 편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이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주 누워있고 예전처럼 웃지 않는다는 걸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하지만 어느 날 아이는 엄마의 손이 자주 떨린다는 걸 발견합니다.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설거지할게. 엄마 오늘은 그냥 쉬어. 내가 시킬게. 이 짧은 말 한마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엄마에게는 버텨낼 이유가 되었습니다. 갱년기를 겪는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괜찮아질 거야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예전처럼 못해도 괜찮아. 엄마가 편해야 우리도 좋아. 이 말들은 부담을 덜어주고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어느 주말 가족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걷다가 남편이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었죠?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내가 옆에서 같이 버틸게요. 그 말에 아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해받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갱년기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지나가는 하나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해결하려 들지 말고, 고치려 들지 말고, 설명하라고 재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배려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더 외롭게 할까?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집안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아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조용히 방 안에서 버티고 있을 누군가에게 가족의 말 한마디와 태도 하나가 약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혼자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건너야 할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도 혹은 여러분 자신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말하지 못했던 마음,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에서는 누구도 예민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드리겠습니다.